태양이 부담스럽네요. 5월은 이렇게 태양이 장렬하게 시작합니다. 이게 5월의 리얼한 참 모습이고요. 5월은 이렇게 무성해지고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사주 지지는 12절기를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은 5번째 절기인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에 의해는 사주 공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니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실력 업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덕현입니다. 오늘은 5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5월은 양력으로 6월이고 음력으로는 5월이며 절기로는 망종에 포함됩니다. 5월은 까끄레기망에 시종자를 씁니다. 이 망종의 의미는 예전에 보리를 타작했던 시절이 이 망종이었기 때문에 망종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자, 4월에 맺어진 열매가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살집을 키우고 성장을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자, 상추 같은 거 심어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요. 6월달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추가 이렇게 덩치가, 잎사귀가 떡잎이 쫙 벌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망종이 되면 떡잎이 됐던 열매가 됐던 모든 것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확산작용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5월이 되면 나무들도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무가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5월의 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이렇게 본격적인 여름을 열어가는 계절이지만 5월부터 만물은 음해작용을 시작합니다. 23일에서 24일경이 되면 우리가 절기적으로 하지가 들어있는데요. 망종은 그런 하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월은 음과 양의 표리부동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외부적으로는 만화방창, 화창하고 무성하고 번성이 시작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음기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화를 무조건 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진정한 화를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화의 음과 양, 이런 표리부동한 속성을 이해하시는 것이 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화의 오운육기적 특성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오운육기적으로 자수와 대화작용을 하면서 소음, 군화의 기질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좌오, 소음, 군화라고 지칭을 하게 되거든요. 소음은 걸음 다음에 생겨나는 다음 두 번째 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지칭한 것이죠. 태음과 걸음 사이에 있는 중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은 걸음과 태음 사이에 서서 만물을 외부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적당히 단단해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걸음보다는 음이 더 커졌다는 의미이고 더욱 음을 단단하게 굳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생겨난 열매가 음의 작용이 없다면 물렁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망종은 소음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다 익기 전까지 단단하면서도 계속 외형적으로 커가는 것은 이런 소음의 중간자 역할 때문입니다. 만약에 5월이 태음하다면 이게 너무 단단해져서 열매가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열매의 성숙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화에서는 태음이 아닌 소음 정도로 음양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화는 임금을 상징하는데요. 만물은 5화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5화는 중심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야망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사회적이지만 내부에서는 음이 희생하여 매우 소음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끝나면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좋아합니다. 요즘 같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시대에 5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암막 커튼이 필수겠죠. 물론 5월뿐만이 아니라 4, 5미 대운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부담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화는 사회적으로 무한 확장하기를 좋아하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귀찮은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타인을 활용하여 돈 버는 일에 아주 능숙하게 되죠. 그게 나쁜 의미로서의 타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타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쓴다든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든지 뭐 자신은 가만히 있되 뭔가 이제 아이디어나 머리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돈을 버는 것에 능통한 것이 5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5월의 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엔 덥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가 필요합니다. 5월의 대표적인 간지는 그래서 이모가 되겠죠. 5월의 수는 이렇게 만물이 덥고 무성하기 때문에 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의 수는 생명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5월의 수는 만물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기르는 젖줄이 됩니다. 이모뿐만이 아니라 5월에 옆에 수가 있다 또는 위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그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의 수는 힐링, 구제, 군안, 치유, 만물을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5월이라는 구간 자체가 문명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명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사회활동을 하려는 것이 바로 5월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월의 금은 경호가 됩니다. 만약에 5월에 수는 있는데 금이 없다고 하면은 수가 이게 오래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5월의 수는 사람을 살리는,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갖는 것이 5월의 금입니다. 4월의 수는 무언가를 만들고 가치를 생성해내는 것이 4월의 금이었다고 하면은 5월의 금은 기르고 살리고 돕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호 간지뿐만이 아니라 5월생이 금을 가지고 있다 또는 5월생이 금대운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자, 5월의 금수는 이렇게 5월의 도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수에 좋아하는 5월의 무엇보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의 목은 4월과 마찬가지로 지나온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의 목은 4월보다도 훨씬 더 큰 욕망과 집착으로 어우러진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간지가 갑오인데 갑오일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5월의 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 갑오일간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옛것을 추구하고 지나온 곳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자신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매우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말씀드리냐면은 5월에 이렇게 더운데 여기에 또다시 목기가 온다 그러면은 이거 더 더워지는 거 아닙니까? 불사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5월에 목이 있으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다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집념, 집착, 소유,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5월의 화인데 5월의 화는 이렇게 뜨거운데 또다시 화가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또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살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5월의 화는 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간지가 병호인데요. 병호는 양인살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법무, 의료, 군인, 경찰, 금융, 뭐 이렇게 권력성, 뭔가 힘쓰고 남들에게 힘을 발휘하는 정치, 이런 분야에 강력한 권한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좋아하는 게 이 병호입니다. 그래서 5월에 화가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사납고 무섭고 매섭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것만 보시면 안 되고 뭐든지 사주라는 것은 서로 이어졌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긍정적이라고 하는 화가 올라왔는데 또 금이 있고 병신합수를 하면서 다시 또 그것이 수를 생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칼을 좋은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목화만 있고 계속 양기만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잔인하고 무섭고 지나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의 토는 열기가 뭉친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토의 중화지기, 이렇게 포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속에는 5화에 이런 열기가 아주 가득하게 들어있는 것이 무호이죠. 토는 중앙이고 대장기질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5화 또한 중앙, 대장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의 토는 만물을 자기가 취합하는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런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용적이고 중화적이지만 알고 보면 그 안에 음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사려 있는 것이 5월의 토다. 그래서 5월의 토는 뭔가 이제 양기가 굉장히 강하게 뭉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자체로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토가 금수로 목의 조화를 받거나 금수로 잘 어우러진다고 하면은 뭔가 선하게 쓰일 거고요. 토가 만약에 목화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쓴다면은 무조건 이해타산적이고 욕심이고 뭐 사납게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특성과 그에 관한 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4월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똑같은 목이 아니라 계절과 시간에 의해서 변화하는 이 오행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주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기 공부는 사주 공부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절기 공부를 아주 튼튼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절기와 또 다른 절기가 만나서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특성도 나중에는 또 공부하셔야 됩니다. 참 공부할 게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제가 더욱더 계속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힐링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